자, 우리 보건행정 문제풀이 강의 시작할게요. 문제풀이 첫 시간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이론 그리고 심화이론으로 내용 정리는 충분히 다 했어요. 근데 보건행정이 이제 생소한 그 행정 용어들 때문에 처음에 이론으로 공부할 때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생소해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문제 풀지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는데 문제풀이까지 쭉 진행이 되고 나면은 보건행정이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상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나면은 보통은 보건행정이 더 쉬웠다라는 얘기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문제 풀다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보건행정은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워낙 내용도 방대하고 짜투리 내용도 많고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왜냐면 각각의 전공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아지는데 보건행정은 어차피 이 안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문적인 행정 용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출제되는 패턴이 거의 일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하면은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지고, 다만 이제 지문을 좀 긴 문장으로 풀어서 써놨을 때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잘 매치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거에서의 응용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 푸는 연습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문제집 공중보건과 마찬가지로 앞부분에는 핵심 그 시크릿 노트라고 해서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교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마무리 정리하는 내용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 가지고는 아마 제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그 마무리 특강 할 때 아마 이 내용이 될지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부터 들어갈 거고, 각각의 챕터별로 그 해설과 정답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수업 들어오기 전에 꼭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수업하고 그리고 해설에 있는 내용들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문제 먼저 꼭 풀고 들어오시라고 강조를 드려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수업 듣는 게. 그리고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에 보통 적으면 20문제, 많으면 40문제 정도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왜냐하면 제가 문제 구성 자체가 교재 흐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뭐 20문제 이상씩 있는 것도 있고 한 10문제씩 있는 것도 있어요, 출제 비중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은 이론이 한번 설명이 되고 나면 문제풀이가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똑같은 문제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 그 똑같은 내용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은 주제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꽈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주로 쉽게 나오지만 가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연도 순으로, 그러니까 과거 거부터 최근 거 순으로 쭉 가요. 그러면 그 문제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계속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걸 어렵게 출제하고 있구나,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출제 경향이라던가 빈도라던가 그런 것들을 같이 문제를 풀면서 파악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파트 1 보건행정의 이론적 기초부터 들어갈게요. 자, 먼저 건강에 대한 개념들 나오고 있죠. 우리 공중보건에서 이미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쉽게 여러분들 느껴질 것 같은데, WHO 건강의 정의 중 사회적 안녕이 의미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WHO의 건강의 정의가 뭐였어요?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강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건강, 생활의 개념,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1번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상태를 사회적 안녕이라고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겠고요. 2번, 3번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4번에 사회보장, 사회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사회적 안녕이 개인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지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정답 1번이고요. 두 번째, 탈코 파슨스가 정의한 건강 개념. 파슨스는 어떻게 건강에 대해서 정의했어요?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회적 건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파슨스,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건강이다 라고 해서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 수행을 강조했죠.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은 우리 WHO의 건강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고, 항상성을 강조했던 사람은 베르나르였죠. 그래서 3번의 문제에 있는 건강을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라고 정의한 사람이 바로 베르나르. 정답 2번이죠.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대기, 그 고대 그리스의 의학의 현대 의학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파스테르는 어느 시기에 황리기 또는 근대기라고 했죠. 그래서 파스테르 여러 미생물을 발견을 하고 백신을 발견을 하고 저온 살균법 개발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파슨스 위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건강을 강조했던 사람, 왈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간호학자이기도 한데 특수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특수한 환경에 있더라도 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특수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봤고요. 특수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3번의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로 다 봤던 내용들, 건강에 대한 정의 문제가 간간히 나오는데 거의 WHO의 정의, 파슨스 정의, 그리고 베르나르 정의가 거의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로 나오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 무조건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사이드 있는 것들 같이 정리 항상 하셔야 돼요. 4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건강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블랙스터는 건강을 정의할 때 적극적인 정의와 소극적 정의로 구분했고, 적극적 정의에서 건강은 신체적으로 적절함을 의미하거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어때요? 적극적인 정의, 소극적인 정의. 그래서 적극적인 건 나 굉장히 좋아, 잘 지내고 있어, 건강해, 난 어떤 활동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적절함을 의미한다,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맞는 설명들이죠. 소극적 정의는 뭐예요? 소극적 정의는 나 문제 없어, 특별히 문제 아프지 않아 라고 정의하는 게 소극적 정의라고 설명을 했었고, 다음에 프랑스의 베르나르와 미국의 캐넌은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죠. 와일리, 건강이란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한 사람이 와일리. 4번에 건강이란 자연, 문화, 습관의 제약 하에서 일정 리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체가 생활상의 요구에 잘 견디고 여러 가지 생활 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부의 제 기관의 조화와 통일이 유지된 상태, 사람 내부에 있는 기관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정의한 사람은 지거리스트라는 학자예요. 우리 교재에서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지거리스트라고 하는 학자. 지거리스트고, 파슨스는 우리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사회적 건강을 정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 이거 여러분 공중보건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데 약간 바꿔놓은 거예요. 그쵸? 다음에 5번 문제 보실게요. 건강의 개념, 역사적 변천 과정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가장 초기가 신체적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가 심신의 개념, 그래서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고, 현대에 와서는 생활의 개념, 그래서 사회적 건강이 강조되고 있고, 생활 수단의 개념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정답 1번이고요. 다음 6번 문제,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것으로 질병 발생이 자연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장기설, 악기설이라고도 해서 나쁜 공기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점성설은 뭐예요? 별자리의 뭐 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전염설, 누군가에게 전염된다,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질병이 옮아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고, 세균설이라고 하면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다라고 설명하는 거겠죠. 자, 7번. 캐나다 보건성 장관이었던 랄론드가 1974년에 건강의 장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 제시한 건강 결정 요인 4가지,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요인, 보건의료 체계였죠. 정답 2번. 그 중에서 8번 문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됐던 게 바로 생활습관이었죠. 정답 1번이고요. 9번 문제, 랄론드의 건강결정 요인 중에서 건강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같은 문제죠. 정답 4번, 개인의 생활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10번 문제, 질병 발생 이론에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질병 발생을 병인, 숙주, 환경 3가지 요소의 상호 관계로 설명했다. 병인, 숙주, 환경 3가지 요소로 설명했고요. 그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변화가 있어서 평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환경, 숙주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병인이 불분명한 비감염성 질환 발생을 설명하기에도 적절하다. 이건 어때요? 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환경과 숙주의 관계를 같이 설명하고는 있지만, 특히 질병의 원인이 명확한 병인이 명확한 질병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고, 만성질병처럼 여러 가지 요인, 명확하지 않은 요인에 의한 질병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질병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모형들이 수레바퀴 모형이라던가 거미줄 모형 같은 것들이 있죠. 4번에 질병 발생의 생태학적 모형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 생리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쭉 했을 때 생태학적 모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던가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라던가 클락의 삼원론,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 3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모형, 그 이론들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묶어서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에요. 자, 11번에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거미줄 모형이라고 하면 1번에 있는 설명,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요인들, 간접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복잡한 작용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 거미줄 모형이다. 병인, 숙주, 환경을 구분하여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파악했다. 어때요? 우선 거미줄 모형의 특징은 병인이라던가 숙주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 자체를 구분을 하지 않았죠. 아예 구분을 하지 않고 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준다. 누가 더 크게 준다, 적게 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질병 발생 경로상의 몇 개의 요인을 제거하면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요인들 중에서 몇 개의 경로를 차단하면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다요인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거미줄 모형이죠. 자, 그리고 12번, 정답 2번이고요. 12번에 질병 발생 설명하는 수레바퀴 모형의 주요 요소가 아닌 것. 자, 다요인설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 중에 수레바퀴 모형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숙주와 환경의 관계를 가지고 질병 발생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숙주와 환경의 관계, 상호작용. 근데 그 숙주는 어떤 숙주다? 숙주가 있고 숙주를 둘러싼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은 뭐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이 숙주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 숙주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 발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숙주는 그냥 환경과 단순히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숙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환경도 숙주의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유전도 숙주의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둘러싼 3가지 환경이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으로 구분을 했어요. 질병 발생을 설명할 때 어떤 질병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
라면은 요 유전에 대한 부분이 커지겠고요. 생물학적 환경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면은 그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는 식으로 해서 어떠한 요인이 질병 발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이 수레바퀴 모형이죠. 자, 그러면 주요 요소가 아닌 것,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다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의 환경은 물리화학적 환경이었죠. 유전적 요소, 숙주의 유전적 요소도 중요한 구성 요소로 두고 있고, 그리고 숙주 요인이죠, 그게. 그래서 병원체 요인, 수레바퀴 모형의 특징은 병원체에 대해서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수레바퀴 모형의 특징이죠. 정답은 5번이고요. 13번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이론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하면은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신체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했죠. 특정 질병의 발생에는 특정 병인이 있다. 질병에는 특별한 그 질병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 병원체가 명확하다라는 것. 질병은 보편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어때요? 질병의 보편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죠. 어차피 병원체에 의해서 어떤 특정 미생물에 의해서 질병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문화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그 병원체에 노출이 되면 질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 전문가 중심의 이론으로 의사 중심의 의료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의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죠.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14번. 총체적 모형에 대한 설명, 총체적 모형의 구성 요소. 우리가 헐리스틱 모델, 총체적 모형 또는 전인적 모형이라고 했어요. 자, 전인적 모형의 구성 요소 아닌 것, 환경 요인, 생활 습관, 보건 의료 체계, 그리고 또 하나가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특성, 유전적 소인이죠. 생태학적 요인 아니에요. 정답 4번이고. 자, 15번. 건강 개념을 설명하는 모형 중에서 숙주, 병인, 환경 세 가지 요소의 상호 관계로 설명한 게 바로 생태학적 모형이고 역학적 모형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죠. 다음 16번 보실게요.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소가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이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 다음에 17번 건강 모형, 17번에 설명하고 있는 건강 모형 무엇인지. 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보다 비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조되기 시작했고, 사회적, 심리학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모형이다. 그리고 주요 구성 요인은 숙주, 외부 환경 요인, 개인 행태 요인이고 다른 모형에 비해서 이 요인들 중에서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에서 전인적 모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좀 과도기적인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 많았던 감염병이 주요 건강 문제였던 시대에는 생태학적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설득력 있는 모형이었는데 그 질병 양상의 비병리학적 소인, 뭔가 병원체가 명확하지 않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 중에서 병인에 대한 요인이 빠지고 대신 개인 행태 요인이 들어간 모형이죠.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 다음 18번. 건강 질병 이론 중에서 총체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인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수단 개발 및 실천의 방향을 제시한다. 어때요? 우리 전인적 모형의 특징의 하나가 바로 이 모형은 질병이 어떻게 걸리냐에 대한 초점보다는 좀 더 건강을 잘 관리하고 나의 주변의 환경과 나의 관계에서 잘 관리해서 아프지 않게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모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 수단 개발 실천 방향 제시하는 모형으로도 보고 있어요. 건강과 질병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한다. 어때요?
건강과 질병이 지금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건강과 질병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봤는데 전인적 모형은 어떻게 봤어요?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 연속선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연속선 위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형이고요. 보건의료 체계에서 예방적 요소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한다. 어때요? 이게 약간 예방적 요소 강조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것만 강조한다, 이것만 중요하다, 이런 건 거의 이제 오답 만들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방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건 아니죠. 심리적 환경은 생활 습관 요인에 해당한다. 이건 어때요? 그럼 어디에 해당할까요? 심리적 환경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처음 보는 거 같죠. 이게 이제 우리 지문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문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 가요. 제가 그런 걸 짚지 않고 그냥 쭉 설명을 다 해버리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항상 강조드리는 건 제가 그래서 밑줄을 어디 긋더라도 그 나머지 내용을 절대 무시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들은 시험 문제 그 밑줄 그은 거에서 나오는 게 80%, 거기 없는 거에서 20%가 나와요. 그럼 그거를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 이게 없는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 잠깐만. 이 전인적 모형에 대한 게 워낙 최근에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구성 요소 4가지 묻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지문들 하나하나를 다 시험 문제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꼼꼼히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전인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설명에 나오고 있는데 건강과 질병을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선 위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복합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라고 보면서 치료의 목적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단순히 질병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더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향상,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은 개념, 결국 뭐냐면 질병 치료부터 건강 증진까지 넓은 개념으로 봤다라는 거지 건강 증진만 본 건 아니에요. 설명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총체적 모형은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수단 개발 실천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러면 4가지 구성 요소, 우리가 구성 요소 자체는 다 알고 있고 환경이 뭔지도 알고 있고 생활 습관이 뭔지도 다 알고는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왔을 때 알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기억을 못해도 심리적 환경은 이미 환경이라고 언급을 해놨어요, 지문에. 그렇죠? 환경적 요인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 환경은 주변 생활 환경 요인에 따라서 질병 발생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환경에, 이 전인적 모형에서의 환경은 물리적 환경, 사회적, 심리적 환경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인적 모형을 좀 더 꼼꼼히 보셔야 돼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심리적 환경까지 포함하면서 개인 주변에 있는 모든 내외적,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질병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심리적인 게 나의 심리 상태가 나의 생활 습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걸 하나의 환경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생활 습관 하면은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여가 활동, 소비 패턴, 식습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음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유전적인 특징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서 감수성의 차이.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질환도, 유전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사람마다 질병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또 다 달라요. 이런 것들도 생물학적 특성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국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체계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의료 체계의 운영관리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이 다 보건의료 체계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인적 모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왜냐하면 그 설명이 딱 아까 생의학적 모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지문을 좀 길게 써놔도 크게 헷갈리지가 않는데 전인적 모형은 뭔가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19번 건강 질병을 설명하는 모형의 설명이 바른 것 생의학적 모형 질병의 다요인설을 기본으로 한다. 어때요? 다요인설? 누가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응? 생의학적 모형 하면은 특정 병인론, 단일 병인론. 그래서 다요인설은 뭐예요? 질병의 원인이 다양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오로지 그 세균 하나, 미생물 하나, 걔가 원인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생의학적 모형. 그러니까 다요인설이 아니라 단일 요인설이라고 해야 맞겠죠. 수레바퀴 모형은 유전적 요인에 대한 설명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 어때요? 아까 숙주가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숙주여서 그 요인까지 설명하고 있었죠. 총체적 모형에서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는 병인 숙주 환경이다. 병인 숙주 환경은 생태학적 모형이고 총체적 모형은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요인, 보건의료 체계다.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한 모형은 뭐예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정답이 2번이죠. 다음 20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강 모형,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 그리고 특정 병인설,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를 중점으로 둔다.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21번 건강과 질병은 단순히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치료의 목적을 단순히 질병을 제거하는 데에만 두지 않고 개인이 더 나은 건강을 성취할 수 있게끔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념을 포함한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지문들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설명 전인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건강 모형에 대한 시험 문제도 꽤 자주 나오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는 주로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형.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전인적 모형이 자주 나오면서 간간히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인적 모형은 점점 깊이 지문들 하나하나 다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 또는 생물의학적 모형이라고도 했어요. 생의학적 모형, 생물의학적 모형의 특징들, 정신신체 이원성, 심신이원론, 생물학적 일탈이다. 질병을 생물학적 일탈이라고 설명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질병을 생물학적 일탈이라고 정의를 해요. 생물학적인 기능이 정상 상태가 아닌 벗어난 상태에 있다. 일탈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한 거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어떤 특정 병원체에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정 병원체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니까 질병의 보편성, 문화적인 특성, 정치적인 특성, 사회 어떤 환경 이런 게 아무리 달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다 상관없이 누구나 그 병원체, 특정 병원체에 감염되면은 질병에 걸린다라고 설명하면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립적, 그래서 가치 중립적으로 의사가 접근해서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전문가 중심, 의사 중심의 의료 체계, 또 과도한 개입주의, 의사가 개입해서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의사가 개입해서 그걸 치료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도한 개입주의라고 하는 거고 건강에 대해서는 그냥 잔여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건강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은 이런 상태야. 그게 없어요. 그냥 요 생물학적 일탈이 없으면 그건 그냥 건강하다라는 남아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 다음 생태학적 모형, 숙주병인 환경 세 가지가 평형을 이룰 때 건강한 거고 그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한 건데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환경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두고 있어요.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왜냐하면 환경이 병원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숙주가 질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체와 숙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도
요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우리가 이 그 단일 요인설이 아니라 다요인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왜 다요인설이에요? 얘는 병원체가 명확한 질병을 설명하는데 유리한 모형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다요인설이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단일 요인설이라는 것은 질병의 원인이 오로지 하나예요. 특정 병인론, 우리 앞에 이 생의학적 모형처럼 질병의 원인은 오로지 딱 그거 하나야. 그게 단일 요인설이고, 얘는 질병의 원인이 병원체이긴 한데 병원체 혼자만 역할을 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숙주의 상태, 환경, 이거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병인과 숙주와 환경. 이미 하나의 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요인설로 구분을 해야 하지만 그 다요인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성질환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특정 병원체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질병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고, 병인, 숙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병인이라는 게 명확한 질병, 이 병인이 명확할 때 이 병인이 숙주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이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설명하기에 유리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는데, 병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병원체 자체의 생존 능력, 증식 능력, 또는 병원체 자체의 독성, 병원체가 숙주로 침입할 수 있는 병원체의 능력, 이런 것들이 병원체의 요인이에요. 병원체가 유전자 대변이를 일으켜서 굉장히 침입력, 독력 이런 것들이 세졌어요. 그러면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숙주의 자체의 특성들, 연령, 성, 종족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지죠. 개인의 행태 요인도 질병에 의한 감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고, 그다음에 뭐 체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똑같은 병원체에 노출이 됐을 때 이러한 숙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누군가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환경 요인은 생물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서 이 환경 자체가 세균이 있는데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세균이 번식하기 안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숙주의 감수성을 높여버릴 수도 있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는 병원체가 살기 좋은 또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사회 경제적 환경, 숙주의 감수성 또는 숙주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숙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질병을 발생시킨다라는 것. 사회생태학적 모형, 자, 문제에서 이미 설명이 다 나왔어요.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 중요시한다. 특히 비병리적인 요인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의 감염병 말고 생태학적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던 감염병 말고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뭔가 설명이 어려운 질병들이 막 생겨나기 이제 대두되면서 그러면서 개인의 행태 요인이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병인 대신 개인 행태 요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다가 바로 전인적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22번 보실게요. 이어서 22번 문제부터는 그 질병 예방 3단계,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은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보건행정도 간간히 출제가 돼요. 같이 공유되는 내용이고, 보건의료 사업의 1차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 병리적 과정 1차 예방이라고 하면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병리적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기 진단이 포함된다. 조기 진단은 2차 예방이었고, 질병이나 불구 상태에서 최적의 건강 상태로 회복을 돕는다. 3차 예방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구 상태에서 재활한다는 거예요. 재활을 통해서 좀 더 회복을 시키겠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 3차 예방 활동에 포함이 되겠죠. 건강 증진,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유기적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말한다.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다. 1차 예방이죠. 장애의 초기 증상이나 발달 지연을 조기에 치료한다. 이건 뭘까요? 2차 예방으로 봐야 되겠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나 어떤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해서 그게 나중에 심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조기 치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답 4번이고요. 23번.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에서 비병원성기 또는 초기 병원성기에 시행할 수 있는 예방대책. 자, 그러면 질병의 자연사 5단계가 있었죠? 어떻게 돼요? 제일 첫 단계가 비병원성기, 그리고 초기 병원성기, 그리고 불연성 질병기, 현성 감염기, 현성 질병기, 그리고 회복기 또는 사망. 그래서 초기 비병원성기와 초기 병원성기는 아직 질병에 걸리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1차 예방을 해야 되겠죠.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닌 게, 자, 특수 예방. 자, 특수 예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 예방은 비병원성기와 초기 병원성기 중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걸까요? 초기 병원성기죠. 특수한 무언가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예방접종은 어디에 들어가요? 둘 중에? 예방접종 자체가 특수 예방, 특이적 예방이죠. 그러니까 초기 병원성기로. 예방접종은 뭐예요? 여러 가지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예방접종을 맞는 거니까 건강증진활동이 비병원성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자, 조기 치료가 2차 예방, 그래서 불연성 질병기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이거 질병의 자연사 5단계 자체가 우리 아까 생태학적 모형에서 클락의 3원론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생태학적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기본 틀로 가져와서 질병의 자연사 5단계를 만든 거죠. 그럼 처음에 비병원성기,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 세 개가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면 되겠죠. 또는 환경을 더 개선하거나 영양을 증진하거나, 그래서 두루두루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두루두루 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이겠고, 2단계인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의 자극이 형성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어떤 특정 병원체가 어떤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내가 질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그 병인에 의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 그 위험을 차단해 줘야겠죠. 그래서 특수 예방이라고 하는 건 그 위험 요인, 특수한 그 요인을 차단해 주기 위한 방법들. 예방접종. 홍역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홍역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차단한 거죠. 또는 산업장에서 내가 작업 환경에 의해서 직업병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그 직업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특수 예방, 특이적 예방. 그래서 둘 다 1차 예방이지만 워낙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요거 쪼개서 물어보고 있어요. 다 쪼개서. 그래서 쪼개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병원성기로 들어갔을 때는 불현성 질병이 병인의 자극에 의해서 숙주가 반응을 시작했어요. 병인이 나를 자극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몰라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야 되겠고, 현성 질병기, 이미 질병이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차 예방. 자, 마지막 3차 예방에서는 재활.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개인의 신체적, 기능적인 재활도 들어가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로 그 사람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로 복귀해서 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활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번 문제까지 봤고, 24번. 자, 질병 대책 중에서 3차 예방이 아닌 것, 개인적인 차원과 공중, 즉 사회적 차원의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어때요? 방금 설명한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의 기능,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재활하는 거고, 사회적인 차원으로는 내가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까지 볼 수가 있고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바로 시행해서 더 이상 질병 발전을 막고 빠르게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이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들어갔으니까 얘는 무조건 2차 예방이죠. 심장마비 경험이 있는 환자나 중풍 환자들은 재활의학 3차 예방의 대상이다. 이미 질병이 진행이 돼서 그걸 재활하기 위한 것들. 다음, 교통사고를 통하여 반신불수인 사람에게 물리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는 노력 3차 예방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25번.
자, 질병 예방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분류할 때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당연히 2차 예방 서비스에 해당이 됐죠. 정답 2번. 자, 맞아. 26번까지 볼게요. 레벨과 클락의 질병 예방 단계에서 2차 예방 활동에 해당하는 것,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 예방은 1차 예방, 그 중에서도 2단계인 초기 병원성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치료, 2차 예방, 환경위생 강화, 1차 예방 중에서도 1단계에 해당되겠죠. 재활 치료를 통해서 장애를 최소화시킨다. 3차 예방. 그럼 정답은 2번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이어서 볼게요.